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현대로템이 19일장이 어때요? 2%대 고점을 찍고 3%대 약세를 기록 중이죠. 중동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올라갔지만은 바로 내려왔어요. 반등이 나온 척 하다가 다시 빼버렸죠. 25만 원까지는 회복을 했다가 내려왔어요. 자, 올해 상승폭 53%대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이전 바스권 근처까지 내려왔죠. 이 바스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이전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터치만 하고 내려왔어요. 자,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추세선을. 일단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죠. 현대로템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수주 관련해서 정확한 숫자가 찍혀야 돼요. 그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 또 올라가게 되죠. 일단은 이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은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끝나야 또 계약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되죠. 이 흐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됐죠. 현재 정체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자, 미사일 유격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서 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분야의 방산 기업들이 오히려 탄력을 받았죠. 자, 지상전을 하지 않으니까 KT전차가 이슈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 만약에 지상전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도 일단은 국내에서는 인천발 KTX 연내 개통 불투명하다. 내년 초에 개통이 전망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해외 수주권도 아직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어요. 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현재는 숨고르기다. 다음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예요. 이란 사태를 빌미로 해서 좀 더 깊게 숨을 좀 고르고 있다.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니까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어때요? 자, 항상 추세선은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자, 곧 반등할 그 타이밍이 왔어요. 자, 좀 더 내려온다면은 저점 추세선을 만나는 17만 5천 원대. 자, 여기까지도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자, 내려왔다가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더 빠지기보다는 또 밴드 하단을 만나는 구간이죠. 자, 기술적으로도 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이 과열 구간을 거치고 이 침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 모으고 올라오는 모습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세선 자, 여기 만나러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일단 현재는 정체되어 있지만은 자, 앞으로 이 루마니아와 이 수십조 원대 규모의 신규 잭팟 수주 기대감이 있어요. KT전차. 그리고 중동 전쟁이 끝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자, 이라크와 수백 대 신규 수주 기대감이 있죠. 또 사우디도 있어요. 자, 그리고 폴란드와 2-2 계약부터 2-5 계약까지 이게 남아 있죠. 물론 올해 안에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2-2 계약. 자, 이게 올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80대. 자,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100조 원대죠. 100조 원대. 자,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 남미의 페루와 잭팟 계약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는 철도와 KT전차 이 수주 기대감이 있죠. 그 올해 터져줄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잡아야죠. 기회 줄 때마다 잡아야겠죠. 좀 더 뺀다? 아유, 땡키죠. 자, 올해도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갈아치울 전망인데, 자, 부지런히 모아가세요. 자, 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셔야죠. 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신호가. 나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9만 원 아래면 땡큐죠. 자, 신호 나면 또 잡으시고 분할 매수, 투자금 나눠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또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 문자 보내주시면 방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방에서 개별톡으로 저한테 설정 방법 요청하시면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이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니까 자, 이런 타점에 분할 매수하시라.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나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상단의 라차로 종목 이름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이 신호에 근거해서 대응 전략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의 라처럼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에서도 제가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 입장을 요청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상단의 라처럼 한 글자로 텔 문자 보내주시면은 방 입장 시켜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소중한 정보들이 도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급이 꼬이게 되죠. 좋은 결과 내시는데 지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이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텔 문자 요청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 보내시는 거 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방 입장 링크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렸어요. 댓글에도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현대로템 타점을 공유해드려 왔죠. 자, 현대로템 자, 검색하시면 쭉 나오죠. 저는 방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일장에도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4일장에 매수 신호 포착했으니까 잡으시라. 202,000원에 타점 공유해드렸죠. 그죠? 봐봐요. 3월 4일 맞죠? 자, 보시면은 맞죠? 3월 4일 날 202,00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요 상승 나왔어요. 25만 원을 돌파했죠. 맞죠? 요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쉽게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제가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부터 5월 그리고 8월 이때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중장기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자,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기회다. 또 빠져도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19일장에도 종목들 타점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공유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먼저 조비 보시면요. 조비는 제가 17일장에 신호가 나왔으니까 16,400원 이 가격에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3월 17일 맞죠? 자, 보시면은 3월 17일 맞죠? 20% 이상 급등하고 나서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자, 이 가격대에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자, 18일장에 신호가 2개 나왔죠. 자, 그리고 금일장에 19,000원을 다녀왔죠. 자, 2박 3거일 만에 자, 이 상승 나왔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타점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상하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런 타점에 공략하시면은 뭐 금방이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성 하이텍. 대성 하이텍은 제가 지난 5일장에
6,000원의 타점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3월 5일 맞죠? 3월 5일장에 4일장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6,000원. 자, 4일장에 신호 나오고 5일장에 6,000원에 잡아드리고, 자, 신호가 또 나왔죠. 9일장에 신호 2개 나오고 요 상승 나왔어요. 12,140원을 다녀왔죠. 어때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 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는 제가 3월 18일 어제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 3월 18일 맞죠? 1,3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맞죠? 1,300원에. 자, 신호가 2개 나왔죠. 2개 나오고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자, 또 갑니다. 자, 어제도 제가 기회다 말씀드렸죠. 자, 원래는 여기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에너지 모으고 이런 분출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빠졌죠. 좀 더 밀렸어요. 3월 3일, 3월 4일에 더 좋은 단가에 매수 기회를 주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쉬어가고 이런 식이죠.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좋은 결과 내시도록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가져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그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재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분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이 지났지만은 전쟁은 소모전의 늪에 빠졌죠. 이 종전 협상도 교차 상태고, 또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진 유럽에서는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바로 자주국방. 그 중에서 폴란드는 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4.8%나 끌어올렸죠. 나토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이 현역 병력 규모도 나토 전체 3위입니다. 3위.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우크라이나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전쟁 발발하자마자 폴란드에서 이 구형 탱크를,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백을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K방산을 선택을 했고, 현대레토가 발빠르게 K2 전차 1,000대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미 180대가 작년에 다 인도가 됐고 1차로, 그 작년에 체결한 2-1기야 180대. 자, 올해도 요게 납품이 되고 있는 거죠. 폴란드는 일반 시민들까지 방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자, 우리로 따지자면 뭐 예비군 개념인데 얘네들은 실사격합니다. 뭐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뭐 5년차, 10년차 되면은 실탄 사격 안 하잖아요. 정규군 외에 폴란드는 자원병으로 구성된 지역 방위군이 있어요. 이들은 평소에도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달 이루어지는 단기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위군들은 뭐 IT, 사무직, 뭐 응급구조사,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탄 사격부터 로켓포 발사까지 정규군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예비군 정규군 수준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직업훈련사라고 소개한 여성 방위군은 전쟁 이후 책임감이 강해졌다. 최대한 많은 훈련을 받고 준비된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 시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는 곳도 있죠. 뭐 군용 판매점이라든가, 전쟁 이후에 구급상자라든가 뭐 정수용품, 뭐 장기 보존 식량 같은 거, 군용 식량, 여기에 관심이 늘었어요. 특히 노인들, 여성들이 새로운 고객층이 됐다. 그 민간 사격장도 늘고 있어요.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지난 3, 4년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제는 예약 없이는 이용할 수 있을 정도죠. 전쟁 발발 이후 뭐 고객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전쟁 이후에 높아진 사람들의 이 관심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도 실탄 사격장 많이 늘려야 돼요. 자, 예비군들 많이 연습하라고. 총알 아끼려고 안 주잖아. 자, 북한이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 예비군 그 병력 수 아니에요. 국민의 20%, 30%가 예비군인데
현대로템이 루마니아에서 70조 원대 잭팟이 터질 조짐이에요. 와, 70조 원. 자, 일단 방산 부분에서 루마니아군이 주력 전차 216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차량 76대, 이 정도 규모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총 규모가 11조 원대예요. 11조 원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철도, 또 지하철 건설, 또 지하철 연장, 또 계양 다 포함해서 이 11개 사업에 총 5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죠. 와, 이거 더하면 뭡니까? 70조 원. 맞죠? 루마니아가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대로템과 협력을 통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이 셰르반 루마니아 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현지 시간으로 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과 면담을 나눴다라고 밝혔어요. 현대로템과 협력 모델이 현지 시설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철도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고, 이 수소 기반의 이 솔루션을 통한 바로 이 무공해 운송 전환을 가속화하는 루마니아 미래의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했어요. 자, 폴란드가 1.3조 원 규모의 신형 트램 사업 입찰 재개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죠. 폴란드가 신형 트램 도입 사업에 재시동을 겁니다. 바르샤바 트램 운영사가 이전 입찰 평가 기준을 수정을 해서 공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 7년 전에 폴란드에 트램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현대로템의 수주 이력과 그리고 이 우수한 가격 경쟁력이 경쟁에서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새롭게 이 트램 관련해서 이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북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인 모로코가 한국산 명품 무기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전부터 모로코가 400대 도입 예정이다 계속 강조해 왔죠. 제가 구체적인 도입 규모가 최대 400대에 달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최근에 모로코 철도청과 대규모 전동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방산 수출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민간 경제 협력이 이 국방 대박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K방산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K2전차 400대가 도입이 된다면은 모로코는 기존에 보유한 최신형 전차가 있죠. 바로 미국 전차 M1A1 SA 에이브람스 전차 222대와 함께, 자, 바로 이 K2 에이브람스라는 세계 최강의 기갑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K2 도입은 모로코 육군 기갑 전력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외신들의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모로코가 K2 전차 외에도 이 천궁 방공 시스템과 바로 또 K9 자주포, 이뿐만 아니죠.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죠. K2 전차 400대라는 이 메머드급 규모의 철도뿐만 아니라 이 조선 또 잠수함까지, 자,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이번 협력이 성사될 경우에는, 자, 모로코는 폴란드에 이어서 아프리카 대륙에 바로 K방산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죠. 현대로템이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에서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바로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현대로템을 포함한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팀 코리아로 뭉칠 예정이죠. 자,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이죠. 우리 정부도 수주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전망이죠. 그리고 현대로템은 최고 시속 370km급의 차세대 고속철도인 이음 370을 내세우면서 현지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 인력 교육, 그리고 MRO까지,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현대로템만의 또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현대로템은 또 작년에 시속 260km급의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인 바로 2세대 이 KTX 이음, 이 모델이 예정보다 140일 앞당겨서 인도를 하고, 지난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고속 차량을 약 3개월 정도 일찍 출고한 역량도 내세우게 되죠. 자, 이와 함께 베트남 재계 4위 바로 타코그룹과 작년 12월에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그 양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철도의 현지 생산을 비롯해서 이 베트남 내에서 차량, 신호, 기계, 전기 부품을 포함한 이 통합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죠. 그리고 앞서서 8월에 열렸던 이 베트남 정상회담에서도 이 신도시 개발과 이 고속철도 등 인프라 협력 강화를 양국이 합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베트남 측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이 정부 차원의 순방단을 꾸려서 현지를 방문할 전망이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입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이 현지 고속철과 그리고 호찌민시의 이 지하철 2호선 이런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올해는 방산과 또 철도에서 잭팟 수주가 연달아 기대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추가 상승의 동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물론 세력들이 현재 구간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좀 더 흔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력들 맘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그냥 산다는 라차로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탈레른 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방에서 좋은 결과 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점을 계속 경신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이 또 한 번 분기 영업이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폴란드양 K2 전차 수출 물량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죠. 증권사마다 실적 전망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에 가까워요. 영업이익도 3천억 원 근처고 당기순이익도 2천억을 넘을 전망이에요. 분기 영업이익을 갈아치우고 있죠. 작년 1분기에 처음으로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이때 이후로 쉬지 않고 수치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현대로템의 실적의 핵심 동력으로 이 방산 부분에 바로 이 폴란드 효과를 꼽을 수밖에 없죠. 작년 4분기에 폴란드양 K2 전차 인도 물량이 대거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레이솔루션, 이 철도 부분까지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되고 호주 NIF, 호주의 NIF, 이 신형 도시 간의 결차, 이 전동차 등으로 인해서 고부가 해외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됐어요. 그래서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방산 부분 수주 잔고가 작년 3분기 말에 10조 7천억이 넘었죠. 1년 전보다 141% 증가했어요. 이 철도 부문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또 32%가 늘어났죠. 18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 중장기적 성장 가도로 이어질 전망이죠. 특히 방산 부분 가동률이 지난 24년 1분기 이후로 현재까지 100% 이상을 기록 중에 있어요. 수주 잔고와 연내 예상되는 이 페루 이행 계획을 감안할 때 이러한 흐름은 2027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올해와 2027년에도 연간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 K2 전차와 또 차륜용 장갑차 등 이 페루와의 본계약이 올해 1분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계약 규모가 3조 원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 올해는 대량 수주를 통해서 장기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본격적인 이 수주 뉴스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 작년에 폴란드와의 K2 전차 2-1 계약 선수금을 받았어요. 자, 9조 원대 규모의 이행 계약 중에서 3조 원을 받았죠. 전체 계약 규모의 30% 수준이에요. 작년 말에 폴란드 국책개발은행이 체결한 약 9조 원대 규모의 국제금융 계약 후 3개월 내에 선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조기 수령이 되죠. 폴란드 측이 인도 계약 및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이 PGG 산하의 부마르 라팽디 공장에서 현지 조립 생산에 대한 의지가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2-1 계약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K2 GF 모델 한국 표준형이죠. 116대. 이 116대를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돼요. 그 나머지 K2PL 모델 신형전차는 폴란드 현지와 한국 차원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폴란드 현지에서는 61대. 폴란드 현지에서 공장이 완공이 되고 29년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세대는 미리 납품을 하게 되죠. 그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인도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K2GF 모델이 31대가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 K2GF 매출 인식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기대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루마니아. 자, 5월에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를 전시를 하게 돼요. 자, 동유럽의 큰 손이 바로 루마니아예요. 폴란드 다음으로 큰 손이 루마니아다. 루마니아는 차세대 전차 도입을 위해서 약 200대 규모의 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요. 처음엔 100대로 알고 있었는데 200대로 수량을 늘렸어요. 그 사업 규모는 11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죠. 잭팟이죠. 일단은 K2 전차는 유럽 내에서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죠. 이게 큰 강점이에요. 루마니아의 차세대 전차 사업의 유력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일단 3파전이에요. 3파전. 자,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 3파전이에요. 자, 납기일이 가장 빠르고 성능 최고죠. 가격도 미국 전차, 독일 전차의 반값이에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현재 현대로템이 협상 중에 있어요. 자, 또 기대가 되는 게 뭡니까? 이라크와 K2 전차 10조 원대 규모로 올해 말에 체결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마찬가지로 협상 중에 있고, 국내 방산 수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지만은 최근에는 지역과 품목 모두 외연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요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 잔고가 수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최소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예요. 지상이라든가 항공, 또 방공 전 영역에서 신규 시장 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그 K방산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폴란드 중심이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났죠. 그 작년 말에 이 페루와 K2 전차 54대 그리고 K808 이 차륜용 장갑차 141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중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했죠. 이 계약 규모가 수천억 대예요. 그 방산 수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지역을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개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현대로템이 로봇과 수소 사업을 축으로 한 이 신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이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게 되죠. 자, 기존의 방산, 또 철도, 이 플랜트 중심 사업 구조에 이 무인화와 AI, 그리고 수소, 에너지, 항공, 우주 이런 차세대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을 해서 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겠다는 구상이죠. 자, 일단 방산 쪽 디펜스 부분에서는 미래 전장을 대비한 유인, 무인 이 복합 지상 무기 체계와 함께 항공 우주 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차세대 이 전차와 함께 또 장갑차, 이 다목적 무인 차량, 셰르파 같은 이런 전차와 장갑차 이 무인 차량에 바로 이 AI 기반 자율주행과 이 군집 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이 다족 보행 로봇 이런 무인화 기술 연구 개발도 확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이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이 35톤급의 바로 이 메탄 엔진 개발에 국내 최초로 착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 솔루션 철도 부분에서도 AI를 접목한 상태 기반의 유지보수 이 CBM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에코플랜트 부분에서도 이 항만 물류 자동화의 핵심 설비인 항만 무인 이송 차량 바로 이 AGV를 이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확대하게 돼요. 이 현대로템은 전사 차원의 로봇 수소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로봇 수소 사업실을 신설하고 관련 조직을 재편했어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능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던 조직을 사업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K2 전차 수출뿐만 아니라 해병대에도 이 K2 전차, 이 신형 전차죠. 이 신형 K2 전차를 배치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해병대는 예하 1사단 그리고 2사단이 보유한 기존의 이 K1 전차를 신형 K2 전차로 교체를 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은 아직 소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올해 상반기 중에 해병대에
바로 이 K2 전차를 배치하는 사업의 수요가 결정이 되면은 2년에서 3년 이 기간 내에 해병 1사단에 바로 이 K2 전차를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1사단에 40대 그리고 2사단에도 40대. 자, 이렇게 배치가 되면 해병대는 총 80대의 K2 전차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K방산이 바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방산기업 4개 기업들 올해 매출 총액이 자, 많게는 50조 이상, 50조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 군비 증강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또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직전 연도 대비 미국이 60% 이상 증가시킨 자,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2천조가 넘어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천조국이 아니라 2천조국이 됐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에 자, 9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죠. 자,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규모인 500억 유로의 국방비를 조달하게 했어요. 유럽의 연간 장갑차 생산 능력은 이 최소 요구치 대비 32%, 전차는 41%에 불과해요. 이 글로벌 방산업체 공급량이 각국 군비 증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수출 모멘텀도 예정되어 있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폴란드에 이어서 이라크, 루마니아에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죠. 그 외에도 관심 갖고 있는 나라들, 현재 계약하기 위해서 조율에 들어간 나라들이 많아요. 이 나라들 수주 물량이 확인된 것만 5,000대가 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자 우위의 환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 기조로 가고 있지만은 이 종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평화적인 분위기로 전환될까를 생각한다면은 안타깝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자, 미국이 어때요? 이제 경찰 노릇 안 하죠. 대만 문제도 중국과 일본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방치를 해두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먹게끔 냅두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8일에서 12일까지 사우디에서 2016 월드 디펜스가 개최가 되죠. 여기에 국내 기업들 39개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중동 최대 규모 행사예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자, 그만큼 수주 낭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도 진출합니다. 자, 지난 9월에 재사용 발사체 메탄 엔진 개발 과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항공 우주 분야에서 사업 경험을 쌓으면서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도 있죠. 자, 이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추가 상승 모멘텀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의 직접 조달 확대 가능성과 동시에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재무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올해 실적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죠. 자, 트럼프가 지난 7일에 다가오는 2027년도 미국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1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구상을 공개했어요. 자, 2천조가 넘습니다. 이제 천조국이 아니라 2천조국이 됐어요. 올해 예산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방위비 확대를 자극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전력 비축을 구조적으로 늘리고 있죠. 중동도 마찬가지로 이 방공이나 정밀 타격 체계를 중심으로 전력 보강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이미 계약을 확보한 한국 방산기업들의 추가 수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이
자, 2026년 실적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일단은 폴란드와 2-1 계약을 작년에 체결했죠. 자, 근데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실적도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2-1 계약뿐만 아니라 2-5 계약까지 남아 있어요. 자, 나머지 640대를 인도를 해야 돼요. 자, 요 구체적인 계약이 이제 체결을 앞두고 있어요. 자, 요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보장된 거죠. 중장기 실적 안정성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외에 전 세계 국가들과 이 잠재 수출 대기 물량만 해도 5,0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적 고성장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에요. 자, 방산만 있습니까? 아니죠. 자, 철도도 수주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대르템이 방위사업청과 2,500억 규모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K600은 지뢰 제거 쟁기, 자, 요거죠. 그리고 굴삭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방의 지뢰와 낙석의 이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하고 아군의 기동로를 확보하는 전투 공병 전차죠. 이게 한 대당 지난 20년도에는 얼마였냐? 이때 기준했을 때 50억에서 60억 정도 돼요. 60억.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는 좀 더 비싸졌을 것으로 보이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곧장 투입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사야지 뭐, 그죠? 구매하겠죠. 자, 이것도 잠재 수출 물량이에요. 자, 지금 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이고, 자, 지금 노르웨이도 지금 국경 맞닿아 있죠. 자, 핀란드는 뭐 제일 많이 맞닿아 있어요. 노르웨이는 독일 전차로 구입을 했고, 자, 핀란드, 뭐 사실 스웨덴도 위험하죠. 러시아가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언제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땅덩이가 넓은 나라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우크라이나 공격을 했는데 벌써 3년 이상 질질 끌고 있죠. 그 작은 나라를 공격할 거다. 특히 이제 폴란드 인근 국가들, 또 체코도, 슬로바키아, 그리고 뭐 헝가리, 루마니아. 자, 얘네들 다 지금 불안불안하죠. 몰도바. 특히 이 발트 상국. 지금 얘네를 당장 먹고 싶어 해요. 러시아가. 자, 그리고 조지아가 있죠. 아제르바이잔. 얘네도 사이가 안 좋아요. 러시아랑.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다음 타겟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발트 상국. 자, 그래서 이 잠재 이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다. 특히 이 발트 상국 얘네들도 지금 나라가 뭐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이 남한 크기예요. 자, 얼마든지 K2 전차를 수입할 수 있죠. 자, 바로 중동 수출용 모델. 자, K2ME. 자, K2PL보다는 좀 낮은 버전이에요. 자, K2PL은 최첨단 시스템을 다 탑재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죠. K2ME는 자, 100억 원에서 200억 사이로 추정이 되죠. 한 대당. 자,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이어서 바로 이라크에도 최대 9조 원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을 협상 중에 있어요. 이라크 정부가 K2 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연내에 현대로템 방문을 약속했어요. 그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년에 2번의 메가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죠. 그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역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연내에 현대로템 사업장을 찾아서 K2 전차의 제조 역량과 또 실제로 운용하는 모습을 살피고 도입을 협의할 예정이죠. 자, 사업장을 찾는다. 거의 뭐 확정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하겠죠. 우리가 또 서비스를 추가를 해줘야죠. 자, 이라크는 전차 250대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9조 원대다. 자, 왜냐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국제연합군이 내년 말까지 철수할 예정이에요. 그 전력 공백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라크는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 IS 이 조직과 그리고 이란의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차뿐만 아니라 포병도 확충이 시급하죠. 현재 이라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차가 총 330대예요. 자, 미군 전차 M1A1, 그 러시아제 자, T90S, 또 T72. 자, 이런 구닥다리 전차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주력 전차 M1A1은 높은 연비 그리고 유지비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요. 그 러시아제는 부품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죠.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때문에 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서방권 전차들 중에서도 가성비와 신속 납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름 나 있는 그 유명한 이 K2 전차, K2 전차를 주목하고 있다. K2 전차는 이미 해외 운영 실적도 다소 확보했죠.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미 유럽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월에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자, 이라크의 K2 전차 도입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K2 전차는 이제 당시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어선 4.5k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했어요. 대박이죠. 이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죠. 여기에 뿅 간 거죠. 이 밖에도 최신 사격 통제 체계와 자동 표적 획득 추적 이런 기능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중동형 이 K2ME, 자, 이것도 이제 신형 전차인데, 자, 이렇게 자금력을 고려한다면은 자, 여기서 기능 몇 개를 뺀 살짝 저가형으로 또 K2의 기본 버전의 개량형을 납품하게 될 공산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라크 외에도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협상 중이고, 그리고 이집트, 또 사우디가 있죠. 자, 얘네도 이제 사막 모델 K2ME 모델로 협상 중에 있죠. 자, 이집트도 수백 대, 사우디는 뭐 700대 이상. 자, 모로코도 있죠. 자, 모로코도 400대. 자, 그래서 중동 쪽에만 잠재 수주 대기가 1500대 정도 된다. 중동에서만. 자, 그 이상이 되겠죠. 자, 요 기대감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위 박람회에서 이 K3 전차 실물 모델을 전시를 했습니다. K2 전차의 다음 모델이죠. 딱 봐도 어때요? 미래형 전차죠. 2040년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포가 130mm예요. 현재 K2 전차는 120mm죠. 좀 구경이 좀 커졌어요. 그런데 더 빠른 포탄 속도와 이 장갑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 다목적의 탄약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동 장전이죠. 승무원도 3명으로 줄었어요. K2 전차는 4명인데 1명 줄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AI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뭐 무기 제어라든가 센서, 뭐 사격 통제, 내비게이션, 뭐 상황 인식, 자기 방어, 전투 관리, 정찰과 감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을 봤을 때, 자, B-21 폭격기, 이 레이더 폭격기에 가까운 완전 네트워크 기반 구조를 구현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폭격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수소 디젤에서 이 시스템에서 연료 전지로 바꾸는 이런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 더 빠른 가속력이 장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조용한 주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의 열 신호를 줄여서 더 넓은 작전 반경을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차 대항책인 ECM, 자, ECM과 능동 방어 시스템도 탑재를 하게 되고, 또 스텔스 형상과 이 신호 감소 재료 이런 대감시 기술이 적용이 되죠. 딱 봐도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거 딱 보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포수와 지휘관을 위한 최신 주간, 그리고 열화상 야간 투시 광학 장치를 갖추면서 지휘관에게는 전장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제공이 되죠. 그 대전차와 그리고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중기관총이나 뭐 30mm 기관포가 장착된 원격 무기 스테이션도 탑재될 예정이죠. 자, 그리고 이 K3의 일부 기술이 이미 폴란드에 공급되고 있는 K2PL 모델의 이 신형 전차에 시범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이 차세대 전차 기술의 이 실전 검증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K방산의 K2 전차 얼마나 우수하냐. 자, 얘가 한 대당 얼마? 폴란드에 250억 원에 한 대당 팔렸어요. 일단 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난 2008년도에 개발이 돼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어요. 자, 포가 120mm 활강포를 장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동 장전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존의 K1 전차는 한 명이 더 탑승을 했었는데 한 명이 줄어든 K2 전차는 총 3명. 3명의 승무원으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활강포가 6초 간격으로 재사격이 가능해요. 자, 1분에 몇 발? 10발. 와, 탱크에서 1분에 10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뭐 자주포 같아. 그죠?
자, 재장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 자, 그리고 자체 방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이 날아오는 이 투사체를 회피하는 유도 교란형, 이 소프트 킬, 그리고 직접 투사체를 타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이 대응 파괴형, 하드 킬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해요. 특히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소프트 킬 시스템은 이 방어용 레이더와 또 레이더 경고 장치, 또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뭐 각종 발사 장치, 복합 또 연막탄까지도 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적군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를 감지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또 발사를 해서 미사일을 또 교란을 시켜요. 신속하게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자체 이 방어 능력을 높여서 승무원의 생존력을 높였습니다. 생존력을 아주 극대화했어요. 이 방어 체계도 이 K2 전차만의 또 강점으로 꼽힙니다. K2 전차 전면부에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막기 위한 복합 장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핵 공격 시에 발생하는 이 방사선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중성자 차폐 라이너 그리고 승무원이 별도로 방독면을 안 써도 돼. 방독면 착용 없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양압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생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화생방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K2 전차에는 유기압식 이 현수 장치 ISU, 자, 이걸 적용해서 유연한 자세 제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 기능을 통해서 험준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이 사격 각도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뭐 차체를 앞뒤 좌우로 막 기울였다가 기동 사격을 이 정확도를 높였어요. 또 진동과 또 충격을 흡수해서 승무원의 또 피로감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